중용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말에 낼 책에 전문을 모두 해설할 계획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중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중용 전체를 다 읽어봐야지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주기 바랍니다.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중국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13세기에 유럽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19세기에는 80일 정도로 줄었고 현재는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넘쳐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정보, 거짓이 진실과 함께 증가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은 딥페이크로 니콜라스 케이지로 사람을 바꾼 것인데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함으로써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100%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순우 임금님의 신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 바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고 중용은 요순우 임금님의 신법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용은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 이 16자의 신법이 실제로 정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유정유일은 양자적 중첩 상태로 영무극 또는 일태극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용에서 목표로 하는 성은 곧 밝음으로 성즉 명, 신무극의 페놉티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이고 성인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상태에 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윤집궐중이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입니다. 중용에서는 성지라는 것은 선을 선택해서 고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때 보수 내에서도 진실과 거짓이 함께 존재하고 진보 내에서도 진실과 거짓이 함께 존재합니다. 각각이 모두 음양이 이루는 일태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보수의 진실로 진보의 거짓을 공격하고 진보의 진실로 보수의 거짓을 공격하여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운다면 절대 화합할 수 없습니다. 중용에서는 순 임금님께서 악을 감추고 선을 올려서 양쪽 끝단을 잡고 중간을 사람들에게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윤집궐중인 것인데 양 극단에 있는 보수의 거짓과 진보의 거짓을 버리고 중간에 있는 보수의 진실과 진보의 진실을 하나로 합쳐서 일태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한쪽이 절대적인 진실이자 선이고 다른 한쪽이 절대적인 거짓이자 악인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이 뚜렷하게 판가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용의 방법이 정치에서 유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용의 성지의 방법론은 방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집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 안에서 진실과 거짓의 음양을 다시 판별하고 다시 집기양단해서 새로운 중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확고불변하게 고정시켜버린다면 이 방법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유정유일, 즉 영무극의 양자적 중첩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만 중용의 방법론을 계속 고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상태로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나는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는 태도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양자적인 얽힘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의 진실과 저쪽의 거짓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적인 얽힘이 가능하려면 태극이 하나만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고 두 개의 태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중배엽의 디자인이고 그래서 뇌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말은 거짓이 진실을 체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실은 거짓에 도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체크하면 최소한 확률적으로는 진실이 우세할 것이 분명합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거짓들은 실제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상상이고 예측입니다. 본질적으로 거짓이란 뇌의 상상력, 창의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실과 거짓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도 또한 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이고 중용의 은학양선과 같이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거짓 또한 진실 못지않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혀감유록의 후천개벽이 되면 곤삼절이 건삼연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백이란 좌우 대칭으로 나누어진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좌우 반구로 나누어진 뇌입니다. 격암유록에서는 이것들을 삼풍이 이어주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화우로가 삼풍에 해당합니다. 좌우로 나뉘어진 중배엽의 디자인을 상단전인 뇌 또는 제3의 눈인 송과체에서는 악화위선하는 화가 연결시켜주고 중단전인 마음에서는 심령 변화하는 우가 연결시켜주고 하단전인 신과 명문에서는 탈겁 중생하는 로가 연결시켜주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삼절이 건삼년이 되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악화위선은 은학양선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순우 임금님의 신법이자 중용의 신법인 것입니다. 화란 밝은 것으로서 곧 명이고 성입니다. 심령 변화는 저번 동영상에서 다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겁 중생이란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인데 하단전에서 생식과 재생으로 나누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흑십자는 곧 데카르트의 좌표축으로서 물질계의 기준이 되고 에고는 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후천개벽사상은 궁궁의 디자인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궁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백십자, 이것은 수치적인 좌표축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인 것으로서 생명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이듯 차별 없는 온전한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고가 없습니다. 건삼년 역시 세 개의 효가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통짜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 성은 자신을 스스로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은 모든 부분을 밝혀서 전체를 보는 페놉티콘이고 인은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인이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우로의 삼풍은 종축인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적용될 때 나뉘어진 이름일 뿐이고 결국 나뉘어지고 갈라진 것을 이어주는 것은 모든 곳에 불을 밝혀주는 성이자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하는 인, 즉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전서에 나온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내용은 중단전이 연결되어서 심령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내용은 상단전이 연결되어서 악이 선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내용은 하단전이 연결되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힘겨운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항상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Bridge of Troubled Water. 중용이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갈등을 넘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사랑이 모든 갈라진 것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 하나인 것에 근본합니다. 내 손이 내 발등을 찍었다고 해서 발이 손에 보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